안녕하세요. 숙박신문사 대표 윤유왕입니다. 저희 신문 2018년도 1호로가 나왔습니다. 자, 저와 함께 숙박신문 한번 같이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신문 1호로지만 숙박업의 위기와 기회, 숙박업은 과연 앞으로 위기인가 기회인가, 이런 관련된 내용을 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죠. 저희 숙박신문 1호로. 신문 아주 깔끔하죠? 종이 질도 좋고, 이렇게 철도 돼 있습니다. 철도 돼 있고. 자, 일면 상단 오른쪽에 보면, 키패스. 키오스크라고 그러죠? 객실 키 판매기입니다. 이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건비를 절감하자는 거죠.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2년 동안 29.1%가 올랐죠. 약 30% 2년 동안 올란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분들에게 이 최저임금 인상은 상당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기에 주 52시간 근무제, 여러 근로시간을 하더라도 결국은 주 52시간을 넘기지 말라 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근로 환경이 변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용자, 직원 채용하는 것을 꺼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꺼리지 않는 대형업소들도 많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를 시키는 게 원칙이겠죠. 자, 8시간 8,350원 최저임금이, 그러면 숙박업소 같은 경우 최소한 3교대를 해야 됩니다. 8, 3, 24. 근데 숙박업소가 항상 손님이 들어와서 숙박업소가 환대산업이라고 그러지만 손님을 늘 맞이하는 곳은 호텔 쪽이 주로 그렇고 그렇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숙박업은 특례업종으로 지정을 받아서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이런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배제시켜 놓고 사용자와 특별한 계약계를 통해서 월급이 정해지곤 했었죠. 자, 그런데 숙박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습니다. 지금 운수와 의료 일부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지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숙박업소에 키오스크가 활발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뒤에도 나오겠지만 키오스크를 바탕으로 한 원격 객실관리 시스템. 키오스크를, 여기 나오는 키오스크를, 여기는 리테크 키패스입니다. 이거를 설치해 놓고 이 키오스크를 바르게 제대로 사용하는지만 잘 안내해주면 그곳에 숙박업소에 굳이 한 사람의 안내자가 없어도 되는, 그러니까 당번이 없어도 되는 그런 시스템이 원격 객실관리 시스템입니다. 가령 가정에 자기 서재 같은 곳에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CCTV를 통해서 모니터를 봐가면서 안내를 해줄 수 있죠. 자, 여기 키오스크가 있는데 왼쪽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왼쪽에는 신용카드를 넣게 돼 있고 현금을 사용하고 싶으시면 오른쪽에 현금을 넣으십시오. 그래서 이 본인이 가고 싶은 302호를 가고 싶다. 그럼 302호를 터치해서 거기 키가 나오거나, 키는 기존의 아날로그 키와 디지털 키가 나눠져 있습니다. 전자키가 됐든 어떤 키가 됐든 이거는 이제 키오스크 회사의 방식에 따라서 그에 따르면 되겠죠. 어떤 키오스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객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 기존 키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기존 입구, 업소 입구에다가 놓고 나가면 그만입니다. 전자키 같은 경우는 버려도 상관없겠죠. 일회용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이 됩니다. 결국 지금 이게 다 자동화 시스템이죠. 4차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은 결국 공장 자동화에 있습니다. 예. 이 자동화가 되면은 결국은 사람이 근무를 안 하고 그럼 인건비 절감이 되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이런 선진국, 외국으로 나갔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과 동시에 유턴을 하게 되는 거죠. 인건비는 안 들어가는데 공장을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결국에 거기에 자동화에는 이 최신 기술들, AI, 빅데이터, 모든 사물 인터넷, 모든 기술을 집대성해서 그곳에서 공장을 하게 되면 인건비 절감 때문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죠. 4차 산업의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은 지금 숙박업소에 직원을 덜 쓰게 돼서 인건비 절감하게 되는 것은 최저임금과 또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그 기술의 발달, 이것이 접목이 되게 되면 인원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키오스크, 많이 주목해 주십시오. 저희 숙박신문에 키오스크 관련 회사들이 많습니다. 객실관리 회사들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객실관리 회사가 직접 키오스크를 제작하기도 하고, 키오스크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여기는 이 키패스는 키오스크만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인데, 이런 회사 거와 객실관리가 접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숙박신문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면을 한번 읽어볼까요? 일면, 정부가 공유숙박 영업을 180일 이내로 해서 자가주택 제한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죠. 이 공유숙박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나 어디서나 숙박을 할 수 있다. 가정집, 그러니까 특히 가정집은 아파트, 단독주택이겠죠. 여기에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원래부터 배제가 됐었던 곳입니다. 불법 숙박업입니다. 지금도 일부 오피스텔에서 숙박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 숙박업입니다. 앞으로도 오피스텔은 아마 공유 숙박이 법제화가 되더라도 오피스텔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숙박업계에서는 본래 법 취지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이곳에서만 공유숙박을 허용하고 상업화되기 쉬운, 그러니까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는 오피스텔, 원룸,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처음부터 배제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정부도 이것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이 관점만 잘 접목을 시키면 정부가 주도하는 공유숙박,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다 자식들을 출가시킨 후에 방이 한두 개가 남아 있을 때 그곳에 살면서 주인이 그곳에 살면서 자가주택에서 손님에게 방 하나 두 개를 내어주고 그것에서 소득을 좀 창출하는, 그게 원래 법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 취지대로 제대로 할 것이냐,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 180일이라고 그랬죠. 과연 180일이 제대로 지켜질 것인가? 정부는 플랫폼에 올리는 기간, 가령 에어비앤비 같은 이 공유 숙박 그런 플랫폼에 180일만 올라갈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취지겠죠. 그러면 그런 플랫폼에 올리지 않고 영업을 하게 되면
182일이라는 거는 누가 체크를 하게 됩니까? 체크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상. 공무원이 일반 가정집 대문에서 1년 내내 오늘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손님이 한 명 왔군요. 하루 영업했어요. 자, 오늘 이틀 했어요. 3일 했어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체크 못합니다. 절대.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든 외국 사람들이든 이런 거는 뭐 그냥 애교인 것처럼 볼 수도 있어요. 180일 영업이라는 건. 예. 근데 일단은 그렇게 정해놓자는 거죠. 180일 이내에 자가주택이라는 거는 주인이 직접 그곳에서 거주를 하라는 거죠. 왜 이런 제한을 두느냐? 자본이 있는 사람은 집을 여러 채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 숙박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반 가정집, 아파트든 뭐 빌라든 뭐 원룸이든 어딘가를 여러 채를 구입을 해서 그곳에서 숙박업을 하는 것을 막자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본인은 다른 곳에 살고 주소만 어떤 쪽으로 해놓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재울 수가 있는 거죠. 사실 본인이 살면서 자가주택에서 본인이 살면서 가령 방을 내놓게 되면 독채로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에어비앤비에 올라온 상당수의 이 집들은 그 호스트가 외국 여행을 가는 것처럼 돼 있죠. 외국 여행 가는 동안 그 집을 빌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1년 내내 여행을 가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1년 내내 1년 내내 방을 빌려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숙박업이랑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가주택이라는 것을 명시를 했을 뿐입니다. 이게 다 지켜질까요? 그래서 숙박업의 위기라는 겁니다. 가령 숙박업소로 가야 될 손님들이 공유 숙박 가정으로 가서 편하게 저희 자식들도 에어비앤비에 올라와 있는 단독주택을 많이 활용하더군요. 근데 여러 가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라고 하지만 사실 현재로서는 불법입니다. 내국인은 불법이죠. 내국인이 이 공유 숙박업소, 이 도시 민박이죠. 도시 민박에서 잠을 자는 거, 돈을 주고 잠을 자는 거, 이건 불법입니다. 이거를 내국인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자는 거, 그걸 합법화 시키자는 거죠. 그게 공유 숙박 법제화입니다. 숙박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해서 작년 8월 달에 국회 앞에서 시위를 했죠. 반대하는. 그런데 지금 정부는 이런 공유경제가 흐름이다 해서 두 가지 큰 산을 넘고자 합니다. 하나가 카풀 문제죠. 우버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가용 영업행위라고 보는 거죠. 택시업계에서는 카풀. 이거를 이 산과 공유숙박. 공유숙박. 가정집에서 잠을 재워주고 돈을 받게 되면 그러면 과연 일자리가 많이 생길까요? 자, 이렇게 보십시오. 이 자동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 시대가 되면 85만에서 한 90만 정도 되는 운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 기간이 앞으로 3, 4년 이내에 닥친다고 합니다.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 숙박이 활성화되고
최저임금이 올라가고, 그러면 직원 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키오스크를 놓고, 요즘 키오스크는 없는 곳이 없죠. 식당에서도 자 김치찌개 하나 얼마입니다 해갖고 눌러서 주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그게 그 신호가 전달이 되고 주방에서는 김치찌개를 만들어서 내놓게 되는 겁니다. 자, 식당에서도 씁니다. 최근 어떤 식당은 키오스크를 쓰려면 줄을 설 수도 있으니 일단 탁자에 앉아서 식당 탁자에 앉아서 거기서 그 있는 톡으로 카카오톡으로 자연스럽게 주문을 하게 되면 그 주인의 카톡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 주문 메뉴가. 그럼 그것을 주방으로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서빙하는 인원, 주문을 받는 인원, 이 인원의 인건비를 줄이고자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죠. 서서히 편의점이 손님이 없는 심야 시간대 문을 닫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하야되죠. 당연히 하야됩니다. 인공지능, IoT,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자율주행 어떤 것들 하야됩니다. 안 하게 되면 영원히 후진국 수준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첨단 산업을 하게 되면 그걸 하는 기업들로 모든 부가 몰리게 됩니다. 그게 플랫폼 경제라고도 합니다.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자가 세상을 지배할 겁니다. 플랫폼의 대표적인 데가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 이런 곳이죠. 자, 카카오가 카풀을 하려고 합니다. 카풀에서 돈 얼마 지금 당장 벌자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에 선점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택시 기사들, 그분들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반발을 하는 겁니다. 숙박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저임금, 올라가게 되면 직원 덜 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숙박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약 3만 개 정도 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직원이라든가 업주라든가 딸린 식구까지 하면 약 50만 정도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숙박업소 현재는 공실률이 약 50%라고도 합니다. 어떤 분은 60%까지도 치솟았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거기에 공유 숙박이 만약에 가세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상당한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꼭 위기로만 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키오스크를 바탕으로 해서 자동화시켜서 원격으로 관리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기회일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취업자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교육. 그러니까 자율주행 시대가 되어서 택시 기사나 트럭의 기사들, 그런 기사분들에 대한 일자리가 사라질 걸 대비해서 정부는 미리미리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결국 교육이겠죠. 교육을 시켜서 다른 쪽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되면, 이 어떤 자동차 회사, 예를 들어서 GM 군산공장 같은데 이런 곳에 순식간에 문이 닫혀지게 되면 몇만이 거리에 내몰리게 되죠.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정도도 못하는데 과연 100만 대군, 100만 대군이 넘을 겁니다. 몇 년 사이에 100만 대군. 택시 관련된 노동자만 그렇고 그 관련된 가족, 숙박업, 음식업 다 최저임금이든 4차 산업혁명이든 어떤 걸 대비해서
기계화가 되면 거기서 밀려나는 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사회적 일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빨리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배워서 그쪽 일을 하면 되지. 지금 과연 그런 기술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자율주행 관련된 일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저희는 신문만 쳐는 평생을 24년째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키오스크 관련된 기술 하나도 없습니다. 키오스크가 어떻게 돌아간다는 이런 시스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숙박업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이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계에서 밀려나는 인력들이 숙박업 말고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잡을 수 있는 이런 교육, 이런 거를 해결한 다음에 공유 숙박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또한 최저임금만 무조건 빠르게 올려서 올리게 되면 어떤 사실 서민들이 주머니가 꽉 차게 되면 그분들 많이 쓰게 되죠. 돈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근데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은 주머니가 다 두둑해질까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임금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채용을 좀 꺼리게 될 겁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가장 힘들어하죠. 소위 말해서 서민들이 힘들어집니다. 지금 을과 을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최저임금 좀 올렸다고 대기업들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견기업이 문제가 되겠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기업들은 큰 문제 안 될 겁니다. 어차피 그 이상으로 공급을 저하했기 때문에. 근데 그 밑으로 주거나 그 비슷한 수준에 있었던 자영업자라든가 그곳에 취업을 했던 서민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이 찍어서 탄생한 정부 아닙니까, 지금? 근데 최저임금을 올리고 급격하게 올리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 52시간만 공부를 해라. 저녁 있는 사람은 해라. 좋죠, 당연히. 취지는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나올 파장,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면서 아주 세밀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저임금 자체를 올린 것에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고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수준, 사회 물가가 올라가는 수준,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리고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그런 기회도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부동산이 과열이 되어서 문제가 된다 하면은 하루아침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거를 꽉 잡아버리면 대출 안 되고요. 공시지가 올리고요. 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막아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일자리 사라지죠. 거기서 인테리어 하던 일자리 사라지죠. 이삿짐센터 일자리 사라지죠. 다 사라집니다, 일자리가. 모든 정책이 급격하게 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서민부채 줄여야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책을 잘 세우게 되면, 그리고 그쪽으로 갈 터이니 서민들은 준비하시오. 이런 신호를 굳이없이 보내고, 정부가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갑자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을 천천히, 그리고 지금 우리 세계 10대 강국입니다. 정치도 10대 강국에 어울리는 수준으로 차근차근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숙박신문, 자, 일면에 이렇게 샤크린, 나와 있습니다. 샤크린은, 세탁할 때, 청소할 때, 탈취할 때, 샤크린 한번 써보십시오. 일반 락스를 잘못 사용했을 때, 혼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성분들을 싹 뺀 것이 샤크린이죠.
자, 이런 것도 한번 청소할 때 사용해 보시고요. 지금 뒷면만 우선 한번 볼까요? 자,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리모컨도 있고 뭐 키텍도 있습니다. 여기에 전화기, 드라이기, 전구, 소화기, 수전 뭐 없는 거 없군요. 자, 이런 곳, 예, 저희 신문은 예, www.sookbak.com 예, 숙박닷컴이죠. 숙박닷컴에 들어가면 그 신문이 이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또 저희 신문에 광고를 내시는 분들은 광고 효과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예, 인터넷으로 홍보를 하게 됩니다. 저희 사이트는 물론이고 저희 숙박신문사가 관리하는 예, 블로그, 카페 뭐 다양한 곳에 2중, 3중으로 저희가 홍보를 해드립니다. 저희 숙박신문과 함께 숙박업 관련 사업을 전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숙박업은 과연 위기일까요? 기회일까요? 숙박업은 위기일 수도 있고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경쟁력이 떨어지는 숙박업소는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경쟁력이 있는 숙박업소에게는 앞으로 상당히 좋은 업종이 되길 겁니다. 자, 연인들이 사랑을 나누고 그럴 때 공유숙박으로 가겠습니까? 일반 가정집 가서 무슨 사랑을 하겠습니까? 예, 그곳에서는 그냥 얘기를 하고 관광을 하고 이런 거 하기 위해서 공유숙박 가는 것이고, 연인들 같은 경우 특히 편안한 잠자리를 하고자 하는 고급 관광객들 다 이런 곳은 호텔이나 모텔을 가게 돼 있습니다. 가족 단위로 가서 고기 굽고 그 바닷가나 들에 가서 뭔가를 하고 싶으면 펜션을 가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위기는 아닙니다. 예, 위기라는 말은 예, 위험과 기회라는 뜻입니다. 숙박업은 늘 위험과 기회가 상존합니다. 자, 그거를 알고 힘을 내셔서 숙박업 적극적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박신문에는 숙박업에 관한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숙박업 관련된 광고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광고 내실 분들은 광고 내셔도 좋고요. 숙박업 관련된 시설이라고 그러면 예, 이런 비품이라든가 이런 비품이라든가 키오스크라든가 그런 객실 관리죠. 그리고 인테리어, 예, 부동산, 가전, 보일러, 뭐 숙박업 관련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예, 도배, 대출, 어떤 것도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나와 있습니다. 보험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든 잘 모르겠으면 저희 숙박신문에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숙박신문이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고 관련된 회사와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우수한 업체와 예, 연결시켜 드릴 테니 저희 숙박신문사에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숙박업은 위기인가 기회인가 1편 예,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